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집인데요. 마루에서 하는 겁니다. 옛날 표주박. 표주박도 있고요. 괴종시계. 어항에 고기 한 마리 있습니다. 외로워요. 혼자 있어가지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 그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저는 다 못 들었습니다. 핵심 요약만 봤는데요. 담화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의견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나 의견을 내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느꼈던 문제는 뭐였을까?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국정 지지율이 갤럽에서 19% 나온 거. 또 외국 정상들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16% 나왔잖아요. 거의 하위권이죠. 그런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2달 넘게 공천 관련돼서 22년 공천, 24년 총선, 그런 공천 관련돼서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사람이 전 언론을 도배하는 상황. 그 핵심에 본인의 아내가 있고 본인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명하러 나왔다고 이제 보고요. 물론 기자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입장, 경제 관련된 부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거에 대한 향후 한미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입장,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물어볼 수 있고, 국민들도 기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지율과, 낮은 지지율과 공천 선거 관련된 전 국민의 의혹. 그 전에 있었던 명품 관련,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주가 조작, 최상병 사건, 그런 것들은 이미 일단은 제쳐두고요. 두 가지는 낮은 지지율과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부부가. 이거는 이제 정권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2시간 동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대답한 내용이 국가의 리더로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자신의 일가의 한 가장으로서 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이상도 아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인드에 국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급변하게 변동하고 있어요.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도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상당히 어떻게 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쟁은 두 곳에서 하고 있어요. 한쪽은 무기를 우회적으로 또 미국과 협의해서 또 간 상황이고 북한은 군대까지 일단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경제를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영부인의 매관 매직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전국을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웬만한 이슈는 다 덮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건마다 확실한 팩트로 질문을 해라. 본인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질문을 팩트를 명확하게 해라. 뭐가 문제인지. 윤 대통령은 국가가 무엇인지 그것도 제 생각에는 베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왜 존립을 해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베이스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뭐 이거 유튜브 알고 하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들어서 하는 거지.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변명을 하려고 나온 것 같은 메시지를 국민이 받는 걸 뭐하러 해요, 담화를. 더 열받게. 본인이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려고 30년간 공직에 있었다면서요, 검찰로. 그러면은 시비를 명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해가는 거로만 일가를 지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안중에 없어, 제가 볼 때. 국가는 어디로 가든 국부가 얼마나 유출되든 생각이 없는 거야, 제가 볼 때. 이 담화를 하는 거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한 가족의 가장으로 하는 거야. 자기 아내 보호하는 거. 그 이상 없다. 그리고 요번에 그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 6천억 올렸다고 하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은 재난, 국가적 재난, 뭐 천재지변 그런 거는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놓는 건데 그거를 6천억씩이나 증액을 했다? 예비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외국 나가는데 쓴 거 생각나시잖아요. 책정된 외국 관련된 비용을 다 쓰고 올해도 550억 더 쓴 거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전 세계 일주하려나? 대통령 하면서 부부가? 그러려고 대통령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비비는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하다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제야.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감액될 걸 생각해서 그렇게 미리 올려서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 알기를 뭘로 하는 거요? 예비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앞으로는 해외 나가는 거에서 예비비 절대 갖다 쓰면 안 되고 야당은 분명하게 그거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해외 나가지 마셔요.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 나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돼. 나가지 마. 그리고 그냥 국내 정치적인 안정이나 잘 이렇게 하셔. 나가서 특별히 이렇게 성과 있는 것도 없잖아요. 엑스포에 뭐 5, 6천억 썼는데 29표면은 200억? 한 표당 200억씩 썼어요? 그 국민들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외국 나가지 말아요.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말씀드리는 거야. 김건희 여사도 외국에 나가지 마. 뭐하러 나가 본인이. 그 공천 관련해서 의혹 있는 것도 본인이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왜 국정에 관여를 해. 본인이 뭐라고. 국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작년에 1650개가 청산이 아니라 파산했어요. 올해는 2000곳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4대 은행, 농협 빼면 4대 은행이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거기 23년도 말에 1조 7천억이었어요. 연체가. 지금 2조 5천억이야. 8천억이 늘었어. 연체 금액이. 2,000개 회사가 파산하면요. 3일에 2곳씩 기업이 문 닫는 거야. 문 닫는 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못 갚고 회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야.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채권 팔아가지고 메워야죠. 그런 상황이고 세수도 적자 2년 적자가 얼마예요 지금? 88조 아니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자영업자가 길바닥에 나왔는데 10원 한 장 지금 손길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6천억 올려서 깎일 거 예상하고 6천억 올리고 그거의 일부를 대통령들 해외 순방하는데 쓰려고 말을 하는 기재부 장관. 당장 탄핵해야지. 당장. 예비비 절대 올리면 안 되고 천재지변 일어나면 국회 동의해가지고 추경하면 돼. 특별재난지역 설정해서. 대통령의 부부의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올린다? 미친놈들 아니요? 지금 거리를 나가보세요. 공실이 얼마인가 산가. 무서워서 못 다닌다니까 밤에는. 아니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이제는
관조공사에 정자도 모질라서 올해 그동안 쌓아놓은 예비비 550억 해외 순방에 다 쓰고 내년도는 뭐 6천억 증가를 시킨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 재정 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건국 훈장 주나? 대통령이? 애국 훈장 받으려고 하는 거야? 갑오로? 내 생각에는 역적될 것 같은데. 아니, 같은 82학번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이 82학번인데 나같이 이 진짜 조만한 구멍가게 하는 한 달에 하루에 5만 원도 막 안 팔리는 그런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이해가 가지 않는 재정운영을 해. 왜? 그거는 대통령하고 당신이 국민들을 개호구로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후과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 이거 지금 유튜브 하지만 구글 코리아가 있죠. 구글 그 다국적 기업에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가 있어요.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하죠. 구글 코리아가 작년에 법인세 얼마 냈나 아셔요? 155억 냈어. 그리고 5년 동안 낸 게 얼마인가 아세요? 660억. 그럼 평균 110억씩 낸 거죠. 구글 코리아가 110억을 낸다? 법인세를? 그러면 비교 대상 네이버가 작년에 12조요 매출이. 10조. 작년에 10조인데 법인세 5천억 냈어요. 카카오가 7조 5천억이죠. 그럼 네이버가 10조 해가지고 5천억 냈죠. 네이버보다도 구글이 매출이 적을까요? 작년에 신고한 게 3,600억이야. 그래서 155조를 낸 거야. 3,600억을 매출을 했다? 한 달에 300억씩 매출을 했다? 제 계산으로는 최하 12조. 한 달에 1조씩 매출해요. 최하. 12조면 6천억은 내야 되거든. 그 6천억 내야 될 때가 3,600억을 1년에 매출했다고 하고 155억을 낸다? 공정위는 뭐 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가서 뒤집어 엎고 서류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국민한테는 그렇게 볶아대고 인색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기관 나가서는 해외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고 패 죽이고 싶어 하죠. 당장 공정위 가서 구글 코리아 감사해. 155억 법인세가 말이 돼? 1년에 3,600억을 매출했다? 그러면 유튜브들 수익금 슈퍼챗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추적해 매출을. 내 기본 생각으로도 최하 12조야.
한 달에 1조씩. 그러면 6천억은 내야 된다고. 과표가 뻔히 보이는데 왜 조사를 안 해? 그러면서 내년에 세수 부족해서 범칙금하고 가산금을 더 받겠다 국민들한테? 국세청은? 용사는? 기재부는? 아우 진짜 목을 확 비튼 표현을 어떻게 막 격하게 하고 싶은데 잡혀갈까봐 못하겠어. 저희 출근하는데도요 하나가 또 생겼어. 저 그거 없는 줄 알고 몇 번 세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날라올 것 같아. 야 진짜 세수 부족해갖고 어? 교통 범칙금을 더 받겠다. 아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수 부족 메꾸는 방법. 1번 세무조사 나간다. 2번 교통법칙금을 더 받는다. 3번 담뱃값을 살짝 한번 건드려 본다.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 그거 먼저 하지 말고 구글 코리아나 가서 조사 다시 하라니까. 150억 받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등신들아. 국세청하고 기재부. 빨리 내일 당장 가. 당장 가야 돼. 구글 코리아. 말이 되는 얘기요? 이유가 애플이 본사가 아일랜드 있잖아요. 세금이 낮아가지고 101억 달러를 더 내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니까. 왜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관세도 때린대? 때리라고 해. 그거 무서워서 법인세를 안 받나? 공정하다며. 그거에 대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수사에. 근데 어떻게 150억 받고 가만히 있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저히. 본인 전문 분야 아니에요 그거? 해외는 호구짓하고 국민들한테는 그냥 못 죽여서 한다라. 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나는 진짜 못된 거야. 국민을 더 도듬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방패막이를 해야지. 국민들 마루수건 짜가지고 해외 여행 다니고 해외 순방하고 외국에 그냥 굴중외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담화를 뭐하러 해. 그 담화하면은 이제 사과했으니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유감 표명하고 사과로 끝날 상황이에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을까? 제 생각에는 하루하루를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퇴임 후에? 언제 퇴임할까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적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1865일 5년 하면 1865일 하루하루가 적폐라니까. 다 조사해야 돼 하루하루를. 시간대별로. 그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사과하고 유감 표명으로 뭐 안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본인도 그냥 그렇게 대화 그냥 뭐 했던 거 그냥 의견이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려고요? 본인은 그렇게 안 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실형 때렸잖아. 다. 조사 사거리 하고. 경제공동체라며 최순실하고. 그럼 본인은 와이프하고 무슨 공동체요?
경제 공동체에 정치 공동체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야당은 지금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면죄부 주는 조건으로 개헌한다? 아마 야당 당사 그 날짜로 아마 불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국민이 합의해 줄까요? 면책을 해준다? 이제까지의 그 잘못을? 안 되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 그분이 얘기했던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면책을 주는 임기 단축 개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걸어서 그건 공정하지가 않다. 절대 하면 안 돼. 부동산 큰일 났어요. 벌어서 월급 받은 거로 이자도 못 낼 사람들 많아. 5억, 10억씩 대출 받았으면 그 사람들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도 이 정부 갈아타라고 정책 고명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이 오를 상황이었어요. 작년하고 올해가. 꺼지면 안 되니까 정책 금융을 해준 거 아니에요. 선거도 껴서 총선도. 그거 만약에 꺼져가지고 문제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기업들도 진짜 어려워요. 우리 자영업자도 정말 어렵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기업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법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3일에 2곳씩 파산.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안 갖고 회사를 문 닫는 기업이 나오고 있고, 하루에 3,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다. 폐업이 아니라 망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못 갖고 문을 닫는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용산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이너서클, 이거 빨리 알아. 이게 현실이야. 당신들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는 몰라도 이게 현실이니까. 노숙자 많이 늘었어. 서울역 가봐요. 밤에 노숙자 많이 늘었을 거예요. 이제 겨울 다가오잖아요. 어떡할 건데? 없는 사람은 겨울이 너무 힘든 계절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올리고 승인을 해두려고 해야지. 국회한테, 국민들한테 6천억의 예비비를 증가시켜서 내릴 거 감안해서 올리는 싸가지 없는 이 정부. 그리고 그 금액을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에 쓰겠다고 그렇게 행하는 강요. 당신들은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거고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기다리고 있어. 방송 마치겠습니다.